고3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논술 인문대학 이한기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의 입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제 수업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문과 침공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문과 학생들이 문과에 교차 지원함으로써 문과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죠. 그러면 문과 침공에 따른 문과 폭망의 시대,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되는지 말씀드립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문과 폭망으로 소멸의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닌가 굉장히 그에 대한 대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시에서요.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들은 갈수록 심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성적이죠. 이과 수험생들이 수학 성적이 높다 보니까 교차 지원이 급증해서 이과가 이른바 아이들 편을 폭망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정시만 폭망했느냐? 그럼 다행이게요. 수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아무래도 환경계열 같은 경우는 학문적 특성상 교수님들이 환경계를 지원한 즉 수학 성적이 우수한 이과 수험생을 선호한 성향을 보일 겁니다. 지금 정시에서의 어떤 침공의 어떤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수집이 되는데 아직 학종 얘기는 없지만 나중에 집계되고 보면 좀 특히 상경계에서 이과 수험생들의 잠식이 크지 않을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시에 올인하는 것이 좋은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없죠. 정시에서 특히 재학생들이 본 성적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제대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공부 때문에 재수생들에게 특히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시도 안 되고 학종에서 상경계를 비롯한 그 학종 전형 지원에서도 이과한테 잠식당하고 그럼 뭐가 남았느냐? 수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요, 실제 신문지상에 나왔던 서울대와 주요 대학의 과 침공 사례입니다. 서울대 보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44.4%가 이과 학생들이 합격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오른쪽은 교차 지원 비율입니다. 합격자 통계가 아니고 교차 지원 비율입니다. 고려대나 연세대가 안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한 9,000명 정도의 실제를 모니터해 본 결과 연세대는 80%좀 넘는 상황이고요. 고대는 한 50%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차후에 언론들 통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에서 그래도 이과생들이 강세다 보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하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그리고 중위권 대학이 하위권 대학으로 교차 지원의 여파가 크지 않을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다 잠깐 멈췄는데요. 정시 올인 힘들다는 점. 수시의 한 큰 축인 학종에서도 잠식 현상이 일어날 거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길이 뭐가 있느냐? 학종에 하나 남아있죠. 교과 빼고요.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올해는요. 특히 수능에서 강점을 갖지 못하는 재학생 또 그중에서 이과 침식이 우려되는 문과 경우에는 재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로지 논술 살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1, 2등급을 교과 내신요 1, 2등을 맞는 학생이라면 인서울권 대학을 학점적으로 뚫을 수 있겠지만 1등급 이하의 학생들 어렵다. 그러면 올해 입시는 논술이 살길이다라고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 교재에 수업하면 제 아이들에게 배포하는데요. 제목이 논술의 기술이에요. 근데 왜 제목을 논술의 기술이라고 정했는지를 현행 논술 시험의 특징과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철저하게 수업 논술이에요. 대입 논술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논술 실력을 객관적 평가하기 위해서 대단히 정형화된 출제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주제는 비록 매년 다르겠지만 유형은 매년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출제하는 유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한다면 좋은 글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타고난 어떤 글쓰기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출제하는 각 유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답안을 작성하는지를 연습을 통해 숙달된다면 충분히 논술을 전형을 통해 합격 영향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채점할 때 뭐 아직도 그런 분들 답지를 뭐 선풍기에 날린다라는 아주 10년 넘은 그런 농담도 하시고 교과로 뽑는 거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논술 전형은요, 논술과 학생부를 반영하지만 학생부의 실반영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로 뽑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평가할 때는요, 자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측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다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논술 시험에서 비록 학교 학생들 개개인에게 성적을 통보는 않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논술은 결국은 이런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는 것이 바로 합격 답안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 논술의 테크니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니션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대학에서 출제하는 유형이 수리논술 배제한다면 8개 유형이거든요. 옆에 과정 보시면 요약, 분류, 설명, 비교, 기준평가, 입장 선택,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이렇게 나오는데 이 8가지 유형이 조합돼서 나오는 거지요. 네, 지금 6월 중순인데 상반기부터 준비한다면 이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답안을 쓰는지를 체계적으로 연습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 모의 논술을 본단 말이에요. 3월부터 봤는데 지금 한 5월에나 볼 것 같아요. 그러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모의 논술을 대학별 모의 논술을 통해서 그간 배웠던 유형에 대한 실력을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면 대학별 여름 특강이라 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다인데 여름 때는 자신한테 적절한 대학의 출제 유형이 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 때는 여름 특강 교재를 통해서 대학 군별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파이널이 오면 이제 수시 대비 대학별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하고요.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에 대해서 홍보 말씀드릴게요. 제 교재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8가지 유형과 수리 논술을 3반기 때 하는데 제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술의 기술 시리즈 1입니다. 요약과 분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은요. 모든 글쓰기 기초이면서 또한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기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약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분류형입니다. 분류는 뭐 단독형 나오지 않고 요약하시오라고 해서요. 출제되는데 약 3개 대학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전체 계열에서 경희대 사회계열, 그리고 외대 전체 계열에서 입장 분류 교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재를 보실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형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출제하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형을 보게 되는데요. 비교형은 설명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라는 게. 하지만 이 비교형은 설명형보다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데요. 실제 논술 보는 대학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대학이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논증편입니다. 그 시리즈 3이지요. 논증 평가형을 배울 텐데 설명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학에 출제하는 유형이에요. 논증 평가형을 잘 써야만 그 추후에 배우게 되는 입장 선택과 문제 해결과 같은 자기 견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수업 같은 경우는요, 논증 평가형 이후에 수리 논술에 대한 기초를 어느 정도 학생들에 대해서 실력을 대항을 위해서 수리 논술의 기초를 진행을 합니다. 특히 문과 계열 경우에 사회 상경 계열에서는 전체 11개 대학 정도 문제 풀이 혹은 수학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수학 실력이 4등급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한양대나 건대 같이 좀 난도가 높은 대학 빼고요.
이렇게 쉬운 수준의 경제 수리 문제를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재는요, 시리즈 한데요. 견해와 자료 해석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연애 중에 입장 선택형, 문제 해결형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형은 최근에 빈도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접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료 해석형입니다. 수리 논술을 보지 않는 대학 정에서는 자료 해석을 이야기 꽤 많은 편이고요. 그래 부분에 대한 법론을 자, 그리고 논술평가 이후에 배웠던 수리논술의 기초에 이어서 특강을 또 합니다. 그 수리논술이 기본이죠. 그래서 수학의 가장 기본 단계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 그리고 경제수리 두 가지를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직전에는요. 실전 종합편에서 논술 모의고사를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고 자신에 맞는 대학의 유형들을 찾아보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대학별 모의고사, 풀세 모의고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8대 유형을 이제 종합할 수 있겠죠. 자, 제 반은 3월에 개강하는 반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 C반인데요. 기본편 1과 2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10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합니다. 11일 개강하니까 지금까지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수업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유형별 해결법을 배우게 되고요. 유형별 해결법에 기반한 실전 문제 해설을 진행합니다. 또 학생들은 연습 문제를 쓰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해설을 통해서 답안을 첨삭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에 대해서 첨삭하면 그 첨삭에 대한 총평과 항목에 대한 성적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 등록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 다 마찬가지예요. 스쿨링이라는 앱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수들은 나중에 수시원서 쓸 때요. 종합해서 저희들은 그걸 통해서 한테 맞는 대학, 유형별로 어느 대학의 강점인지 어느 대학 지원의 강점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학생들의 수시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요, 대부분 강사가 마찬가지입니다. 1대1 강사 직접 첨삭이고요. 첨삭을 통해서 보통 2개 과제 줍니다. 그래서 한 과제 정도는 다시 쓰기를 부여합니다. 제가 첨삭을 통해서 지도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해됐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그 학부모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입시 환경은요, 입시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상황에 실질적으로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요. 그 대안 중에 하나, 특히 3, 4등급 일반고학 입장에서 기술 전형이라 나중에 6월 모의 보고 수시 때 논술 6개 써야겠다. 그때 준비하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다수의 학교의 학교 안의 영광을 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학원 933-4747이거든요.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원하신다면 강사와 직접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국가 침공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유튜브로 시리즈로 올릴 거예요. 시리즈문을 통해서 국가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떠한 공부가 될지 신음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입시 환경 말씀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